이 동영상의 저작권은 주식회사 하야시 월드와이드에 있으며 무단으로 수정, 사용 및 재편집의 경우 형민사상의 책임을 묻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마야시 스타일리스트 박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야시 뉴트리션 롱 엣지 펌 시술 중에 세팅 펌 시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많은 고객님들의 모발 상태가 조금 많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그 원인은 홈 스타일링이나 홈 컬러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대중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고객님들의 모발 상태가 과거와는 달리 좀 모발 상태가 좀 많이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발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시술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열펌 시술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고객님들의 모발 상태에 열펌을 시술을 할 때 이 하야시 뉴트리션 롱 엣지 펌이 어떻게 시술이 되는지를 오늘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발을 보시게 되면요, 많이 손상이 진행되는 모발은 아니지만 지금 기선을 중심으로 해서 윗부분 아래쪽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기선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윤기라든지 좀 볼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살아나 있는 상태고요. 기선 아래를 보게 되면 기선 위보다는 모발이 굉장히 건조하고 거칠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세팅 펌을 진행할 부분이 기선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케어를 하면서 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퓨리파이 디클렌징 작업은요, 마른 모발에 거품기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두피하고 모발에 거품을 충분히 얹어주는 게 첫 번째 이 디클렌징의 포인트입니다. 사이드 한 파트 한 파트, 그리고 백도 한 파트 한 파트, 이렇게 4등분을 나누시고요. 이 핸들링 작업은 아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섹션의 간격 폭은요, 거의 2-3cm 정도 모발에 이렇게 충분히 거품을 얹어주세요. 손에 텐션을 최대한 빼고 나서 모발을 부드럽게 핸들링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핸들링이 잘 되었는지 알 수가 있냐면요, 핸들링을 하고 나서 내가 모발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스펀지처럼 이렇게 폭신폭신한 상태가 됩니다. 퓨리파이 디클렌징 단계에서는 시간을 15분 이내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패널 이거 지금 모발 결 정리를 하는 거를 나중에 이렇게 뭉쳐 놓으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 펼쳐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퓨리파이 샴푸를 굉장히 좀 깨끗하게 헹궈내 주시는 게 좀 중요하시고요. 이때 헹궈내실 때 모발을 절대로 비비시면 안 된다라는 거, 가볍게 이렇게 핸들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충분히 거품이 올라와요. 거품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가볍게 모발 결을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굴리팩을 약간 덜어서 한번 비빈 다음에 모발 끝에서부터 가볍게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이때도 모발을 절대로 비비지 않는다. 뉴트리션 시술 과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마친 상태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렀을 때 물기가 이렇게 흥건히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자연 방식으로 두게 되면 지금 물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뉴트리션 시술 과정에서 첫 번째 디클렌징 작업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하는 단계입니다. 디클렌징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모발 상태에 보습을 집어넣어 줬을 때 모발은 그 수분을 가두게 되고 작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수분 조절을 한 다음에 이제 연화 들어가기 전에 영양 발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발효는 연화하기 전에 진행하는 시술 과정인데요. 이 하야시 뉴트리션 열펌 시술 과정에서 이 영양 발효는 기존의 클리닉을 이용해서 시술하던 일반적인 열펌과는 다르게 모발에 연화하기 전에 건강한 연화를 위해서 모발 내부에 실리콘이 첨가되지 않은 식물성 단백질과 천연 보습 인자를 이 하야시 발효 기법을 적용해서 건강한 연화를 위해서 모발 내부에 채워 넣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 발효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일제, 약제를 지금 도포를 할 겁니다. 도포를 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모발 상태에 맞는 약제를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약제 선정을 하고 나서 도포는 영양 발효를 도포했는 순서대로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 거예요. 왜 헹궈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헹궈내지 않는 이유는 연화하는 작업에 있어서 전혀 방해를 주지 않는 영양 발효이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도포 같은 경우에는 뭉쳐서 도포를 하는 게 아니라 펼쳐지면서 모발에 골고루 약제가 침투를 할 수 있도록 펼쳐지고 겹쳐지지 않게 도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뉴트리션은 구일팩과 히노키 컨디셔너를 동량 똑같은 양에다가 발효 2ml를 첨가를 해서 믹스를 충분히 믹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뉴트리션 기법은 기존의 식물성 단백질로 구성된 912팩에다 캐스터 오일을 주성분으로 하는 히노키 컨디셔너를 믹스함으로 천연 단백질과 캐스터 오일, 히노키 오일을 발효 기법을 이용하여 모발에 적용하는 기법입니다. 지금 모발 시술할 과정은요, 하야시 뉴트리션 열펌 시술 과정 중 가장 포인트 되는 아주 중요한 모이스처 시술 과정입니다. 이 모이스처 기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발에 식물성 오일을 코팅함과 동시에 모발 표면에 보습막을 형성함으로써 높은 온도의 설정 후 모발에 손상 없이 매직 프레스 작업과 고온의 세팅펌이 가능한 것이 모이스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야시 뉴트리션 열펌 시술 후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피드백은 유지력이 길다라는 거예요. 보통 유지력이 거의 한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이스처 기법은 하야시 뉴트리션 열펌 시술에서도 가장 고객님들께 큰 반응을 얻고 있는 하야시만의 프리미엄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이스처로 세팅펌 와인딩 때 모이스처로 도포를 하면서 와인딩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이스처 양은 충분히 도포를 해주셔야 되고요. 모발 섹션의 양은 5cm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포를 할 때 모발을 뭉쳐서 도포를 하는 것보다는 모발을 펼쳐가면서 도포를 충분히 하셔서 와인딩이 이루어지면 되는데요. 이 모이스처가 사실은 끈적임도 살짝 있으면서 미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와인딩 하실 때 이 텐션 조절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중 밴드를 이용을 해서 와인딩 했는 로드가 틀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하셔서 와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와인딩을 하고 다 끝난 상태에 로드 아웃을 한 상태입니다. 모발 상태. 근데 보시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팅 와인딩을 하고 나서 로드 아웃을 하고 나면 모발을 만졌을 때 건조는 되었을 때 바짝 말랐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모이스처를 도포를 하고 이제 와인딩을 하고 나서 로드 아웃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모발 와인딩 된 부분에 건조는 다 되었을 때 보시면 굉장히 윤기감이 흐르면서 바짝 건조됐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조금 촉촉하다는 느낌. 그렇지만 100% 건조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야시 뉴트리션 세팅펌 시술이 끝났습니다. 모발 상태 어떠신가요? 말리기만 한 상태입니다. 뉴트리션 세팅펌의 특징은요, 볼륨, 그리고 윤기, 그리고 자연스럽고 탄력적인 웨이브에다가 또 특히 이 웨이브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탁월한 유지력이 특징입니다. 보이시죠? 모발 상태를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 특징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